안녕하세요. 언어와 매체를 맡은 서미선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강의가 한 학기를 끌고 온 수업의 마지막인데요. 문법 말고 매체 말고 진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기말고사 시험 문제 내고 나서 할 게 없어서 연수를 하나 들었거든요. 15시간짜리 고밀도의 연수인데 제목이 우리 아이들이 AI 시대를 헤쳐가는 법. 미래는 어떤 인재를 원하고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사실은 선생님이 궁금했습니다.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은 더 그렇죠? 5분의 선생님이 강의하신 걸 들으면서 선생님이 정리를 했는데 간단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타자 원종우 선생님이 원종우 선생님은 과학과 사람들이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분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그렇죠. 하이라이트 아니고 팟캐스트를 여러분 듣고 있나 라디오인데 그런 거 잘 못 듣죠? 팟캐스트 오디오 기반이라 영상에 뺏기지 않고 선생님이 이거 잘 듣는데 과학과 사람들 우리 학교에도 오셨나 그랬을걸요. 찾아오는 과학 강연에 원종호 선생님이 변화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1차, 2차, 3차, 지금은 4차 혁명, 4차 혁명과 창의성, 그렇죠. 4차 혁명의 실체가 있는가? 이분은 기술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다방면에서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생겨난다면 4차 혁명은 지금 시작되고 있다. 4차 혁명은 진정한 21세기 도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존재한다. 선생님도 실감해요. 디지털이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와 우리 인류 자체를 바꾸는 거,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 스마트폰 중독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우린 이미 스마트폰 세상에 살고 있다는 통찰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스마트폰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지 마. 이런 걸 가지고 네트워크들이 연결된 가상세계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산업과 경제와 권력을 두려워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디지털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화 시대, 그 다음에 초연결 사회,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원격 교육 구글로 연결되잖아. 이게 이제 앞으로는 노골화 할 거다. 전면화 할 거다. 당장 올해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절반은 아마 여기에 힘입어서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창의성만을 강요할 때는 그렇죠. 우리 정보 격차. 그렇죠. 창의성을 개인한테 강요할 때는 정보의 격차가 일어나는 사회가 될 거다. 더 큰 격차와 불평등을 초래할 거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변화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서 정말 필요한 거는 유연성이다. 유연성이란 변화에 거부감을 갖지 않으며 무엇이 되어도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 라고 하는 특성이에요. 이런 유연성 있는 자세로 변화를 맞이해야 된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으니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 창의적인 몇 명 이러지 말고 유연하게. 그 다음에 새로운 과학이 가져올 기술을 눈 똑바로 뜨고 어떤 권력, 어떤 산업이 재편되는가 이렇게 준비해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곽재식 선생님은 SF 작가인데요. 이미 SF 소설에서 그렇죠. 많은 미래 사회를 이렇게 조망하고 있죠. 그런데 이분은 인공지능 SF의 상상력으로 이미 많은 작품이 나와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에도 겨울이 올 거다. 한참 올라가다가 정체되는 시기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미리 예상하고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학생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분이 한 거를 떠올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 SF 소설가로서 코딩을 선점해야 한다. 그래서 전부 다 코딩 학원에 보내야 한다. 아니다. 물론 코딩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의 겨울이 올 거다. 알파고 쇼크를 맞이하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현재는 열풍이 불고 있지만 이게 붕괴의 시기가 곧 올 거니까 학교에서는 이 기술에 하지 말고 이분은 학교를 즐겁게 다닐 수 있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를 즐겁게 다닐 수 있게 해라. 여기서 즐겁게가 이분의 핵심이게 다니는 것. 즐거운 건 뭐냐면 입시 위주의 교육하지 말고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하고 학교 폭력 없애고 서로 협력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능력을 키워라. 이게 정말 진정한 미래 사회 대비다. SF 소설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선생님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은 SF의 상상력 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1960년대 70년대에도 로봇이 나왔는데 이 로봇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로봇이 잔고장이 조금씩 나면서 애착관계를 형성한 로봇이었대요. 특이하죠. 쌈박하게 모든 걸 잘하는 로봇이 더 잘 팔릴 것 같은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인간보다는 로봇에게 도움받는 것이 더 편하다. 그렇죠. 감정의 교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뭔가 부족하면은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이 강의를 듣다가 선생님 우리 학교 독서 토론도로 한 스푼의 시간 읽은 사람 있을까? 정명과 은결은 로봇이에요. 교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SF 소설을 통해서 미래 시대를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아주 신선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자로 9번건 선생님이신데 AI 시대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이분이 로봇에 관해서 쓴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형적 업무와 비정형적 업무로 나눴어요. 밑에 쌤이 요약하면서 읽었는데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학교에 있는 진학지도 전담교사가 진학지도를 한다고 막 맞춰주는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곧 사라질 직업을 추천하더라. 진로교육의 매뉴얼화가 진지한 진로 탐색에 방해를 준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리 정한 직업에 맞춰 학생부 전형을 준비하는 현실을 보면서 너무 어려서 정한 목표대로 통하는 것도 이 세상이 비극이다. 나이 들어가면 새로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3학년 되면서 이생망 학생부 보면서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하지만 이번 생이 2021년 딱 하는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맞춤식 교육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거 이런 거를 잘 생각해서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진학지도 전담교사의 무슨 얘기야? 그렇죠. 미래 사회에서 어떤 직업이 사라질까? 가져야 할까? 여기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형적 업무, 매뉴얼이 있는 거. 변호사, 세무사, 우리 다 하고 싶다고 하죠. 육체노동 하는 거, 조립하고 이동하고 이런 거는 곧 로봇과 자동화로 대체 가능하대요. 비정형적 업무, 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 인간의 의도와 감정이 개입하는 거, 대표적인 게 예술과 창작이죠. 그래서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 크게 봤을 때 미래 사회는 정형적 업무는 사라질 것이고 비정형적 업무, 인간이 필요한 거는 인간이 필요한 업무는 당연히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직업적 두려움을 갖고 양극화에 빠지지 말고 인공지능 시대엔 틀림없이 뭔가 달라져요. 새로운 합의를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조그맣게 뭐라고 써놨냐면은 강의를 듣다가 뭐야 이거 아이하고 주문할 때 딸한테 대신 부탁하고 양극화의 조짐을 보이는구나 그러고 내 수업 시간에는 나는 과학 기술은 다른 선생님이 더 과학과 기술까지 잘할 거니까 저는 정말 필요한 비정형적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특히나 문학 수업에서의 그 인간성의 성찰 언어와 매체에서 특히나 매체 시대가 불러올 새로운 시대 이런 거에 이렇게 수업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봉고 선생님 강의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대익 선생님은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님이신데 주제가 호모사피엔스가 특별한 이유, 인간과 AI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정리해 놓은 거 보면서 얘기하자. 그렇죠. 인간과 AI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만의 독특성이 있는가? 이분은 영장류를 연구하신 분이라 인간의 독특성, 언어, 예술, 문명 이렇게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인간 대 AI는 우리 기계라고 합시다. AI는 뭐가 다를까? 외계인이라면 인간을 뭘로 볼까라고 했을 때 인간은 생태적 지능을 갖고 있고 사회적 지능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일단 생태적 기능. 자연 세계를 잘 이해하고 예측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과학기술, 현재 학계에서 주력하는 것이죠. 근데 사회적 지능은 타인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집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인간에 대한 통찰, 조직, 도덕성, 사회 원리,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공감력에 가장 뛰어난 존재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인간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장대익 선생님은 인간은 사회적 지능을 갖고 있다. 이 사회적 지능이 인간을 인간이게 만드는 거가 될 것이다. 선생님 며칠 전에 최재천 선생님 독서에 관한 그 동영상 올렸죠? 보라고. 근데 장대익 선생님은 진짜 선생님이 2018년 장대익 선생님의 강의를 독서의 해라는 심포지움에 갔어요. 읽기의 과학이 읽기의 과학 왜 책이 읽어야 되나 왜 책인가. 그래서 장대익 선생님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독서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또 하셨어. 문명, 사회적 생태,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사회적인 지능, 그렇죠. 문명의 축적을 가능케 한 게 독서와 학습이었다. 책 읽기란 뭐냐? 지식 습득 외에도 관점을 전환하고 공감하고 통찰하는 무슨 책을 읽어왔는지가 그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인생이 있다는 걸 공감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그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답게 사회적 지능 중에서 공감력을 준다 이랬어요. 결국 이분도 AI와 인간의 차이는 사회적 지능 중에 공감력, 책을 읽어야 된다. 이분의 강의를 듣고 선생님이 두 문장만 정리했는데 독서와 배움이 현재 인간의 문명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문명이라고 하는 건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는 거다. 독서와 학습을 통해서.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임을 알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라. 그게 미래 사회의 AI 시대에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마지막이었습니다. 정지훈 선생님이라고 미래 사이버 무슨 대학교의 미래학자라고 하는데 미래 사회는 어떤 인재를 원할까?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될 미래 사회는 어떤 인재를 원할까? AI 시대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뜬금없이 디자인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디자인이라는 미술 디자인 말고도 삶을 디자인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삼각형을 그리셨는데 디자인 능력 여기서 써놨죠. 교사는 AI 시대에 살아갈 아이들한테 방향타가 돼야 된다. 어느 쪽으로 가라라고 방향을 제시해줘야 된다. 디자인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가 문제인지 감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래요. 그러면서 특히나 인터넷 플랫폼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그러면서 세상에는 요 삼각형, 그렇죠? 삼각형 얘기를 하셨어요. 미래 사회에는 어떤 사람이 인재가 될까? 첫 번째, 통섭형 인재. 이건 뭐예요? 문과와 이과를 아우르는 가짜 전문가 아웃이라고 쌤 써놨죠. 문과만 하는, 이과만 하는 이런 거 말고 통섭형 인재, 가짜 전문가는 사라질 거다. 두 번째는 협업형 인재, 인성이 중요하다. 선생님 공부 잘하는 아이들 가끔 너무 자기만 따지고 자기가
이 속에만 밝은 친구들 가끔 봤어요. 그래서 토플 몇 점에는 유리하겠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은 부족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인성이 중요하죠. 협업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트워크형 인재, 카리스마라고 썼는데 전체를 조율하는 이런 능력이겠죠. 이런 세 종류의 인재가 미래 사회에 필요하다. 그렇다면 교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20년 이내에 대학과 사회성공의 연관성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시대가 온답니다. 여러분, 너 어느 대학 들어갔어? 스카이? 인서울? 이런 건 20년 이내에 깨진다니까 여러분이 결혼하고 아기 낳으면 벌써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미래학자가 전문가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이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 시스템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실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사들은 지식 전달자가 아닌 대화와 공감을 통하는 가디언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교사, 체육교사, 윤리교사, 영어교사, 과학교사, 수학교사, 교사가 올해 선생님한테 수업 들은 친구 중에서도 교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주어진 지식을 쌈박하게 정리해서 그 사람 입에다가 탁 먹여주는 이런 교사가 돼서는 안 되고요. 나는 어떤 교사가 돼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코딩 교육도 필요하대요. 기계가 말하는 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근데 코딩만 잘해서 최고다 이건 아니죠. 학생은 공부나 해? 이게 너무 무섭대요. 왜?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의 경쟁력이 가장 떨어진다는 거죠. 공부만 잘하고 다른 건 하나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양산하는 교육은 안 된다. 만들어보는 메이커 교육 중요하다. 오상희 선생님 말씀하셨죠. 중요한 거 세 가지. 다양하게 깊이를 가지고 depth. 그 다음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말고사 공부할 때 선생님이 15시간 이 강의를 들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맨 마지막에 그렇죠. 학창시절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보내야 될까?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게. 그렇죠. 선생님 막 내 얘기도 막 썼구나. 그렇죠. 자신만의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사회. 그렇죠. 선생님 어떻게 수업을 할까? 일기 쓰고 계획하고 기획하고 온라인 수업도 새로운 거 한번 해보고 어드벤처형 해보자 나도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선생님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고3 올라가는 여러분한테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내 목소리로 강의를 해볼까 생각했습니다. 미래 사회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거 이건 많이 알죠. 선생님 제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그랬어요. 찾아보세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대요. 잘하는 거와 좋아하는 것만 있으면 몽상가가 되기 쉽고 사회가 원하는 거 미래 사회를 빠르게 읽어야 되겠죠. 타협하는 능력, 협상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리고 해보는 거, 실행. 런. 이분은 미래학자니까 말도 참 잘 만들어내. 해봐라. 두런. 그렇죠. 해봐라 실제. 그러면서 미래 사회에서는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사회가 원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이 AI 시대를 헤쳐나가는 법에서 5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여러분은 고3 열심히 자기한테 주어진 거 핑계대지 말고 열심히 하고 AI 시대를 잘 헤쳐나가서 선생님도 살아남아서 그렇죠. 언젠가 어느 자리에선가 멋진 모습 성장한 여러분 꼭 만날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고 여러분의 공부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AS 해요.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러 오세요. 언어와 매체 선생님 수업 듣는다고 그동안 고마웠어요. 선생님 얼굴 보고는 말 못하지만 얼굴 안 보니까 낯간지러운 이야기도 하네. 열심히 수업 들어준 강아지 반, 호랑이 반, 양이 반 모두 사랑해요.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